안녕하세요. 저는 장성한 자식들과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70대 여자입니다. 제가 이 나이까지 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의 인연이란 언젠간 떠나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때로는 죽을 만큼 슬프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행복하기도 한가 봅니다. 저도 살면서 참 여러 일을 겪었지만 최근에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럼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20대에 결혼을 해서 자식 넷을 낳았어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연년생으로 낳았고 몇 년 후에 딸 둘을 더 낳았죠. 막내딸이 지체장애가 조금 있어서 말을 좀 어눌하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애를 키우면서 걱정이 참 많았답니다. 병원에 다니긴 했지만 남들처럼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할까봐 늘 마음을 졸였거든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나머지 자식들이 전부 다 착하고 자기 할 일도 스스로 잘하는 성격이어서 손이 좀 덜 갔다는 겁니다. 아마 셋 중에 한 명이라도 말썽을 부렸다면 전 아마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성격이 좋은 건 바로 저희 둘째 아들이었어요. 워낙에 사교성도 좋고 어른들한테도 살갑게 잘하는 성격이라 주변 사람들이 다들 부러워했죠. 오죽하면 저희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부터 동네 엄마들이 장난식으로 저한테 사돈 맺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둘째 아들은 친구들과 두루두루 사이가 좋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친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박태호라는 아이였는데 둘이 그렇게 붙어 다니더라고요. 초등학교 땐 둘이 밖에서 공을 차고 놀다가 배고프면 저희 집에 와 밥을 먹고 가기도 했어요. 엄마, 배고파요. 오늘 너무 뛰어다니면서 놀았더니 뱃속에서 밥 달라고 난리예요. 아이고, 배고프면 진작에 밥 먹으러 오지 그랬어. 얼마나 신나게 놀았길래 둘 다 이렇게 꼬질꼬질해. 얼른 들어가서 손 씻고 세수 먼저 하고 와. 태호 너도 얼른 가서 비누로 손 박박 씻고. 더러운 손으로 밥 먹으면 감기 걸리는 거야. 알겠지? 네, 얼른 손 씻고 올게요. 야, 규혁아, 나도 좀 같이 씻자. 에이, 왜 물을 튀기고 그래? 태호란 아이는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애한테 신경을 잘 못 써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태호가 제 아들 같기도 하고 안쓰러워서 더 잘 챙겨줬습니다. 애엄마가 일 때문에 맨날 집에 늦게 와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는다길래 최대한 든든하고 건강하게 먹이려고 노력했죠. 태호야, 너 지난번에 보니까 너무 햄만 먹더라. 이렇게 야채도 같이 먹어줘야 돼. 우리 규혁이 봐봐. 김치찌개도 잘 떠먹고 나물 반찬도 잘 집어먹잖아. 아줌마가 힘이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태호 너 건강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야. 골고루 먹어야지 키도 크고 튼튼해지는 거거든. 아, 어쩐지 규혁이가 저보다 키가 크더라고요. 저도 앞으로는 규혁이처럼 골고루 먹어야겠어요. 맞다. 저희 엄마가 그러는데 아줌마한테 항상 감사하다고 얘기하래요. 엄마도 못 챙겨주는 거 아줌마가 다 챙겨주신다면서요. 에이, 우리 규혁이랑 제일 친한 친구인데 이 정도는 얼마든지 챙겨줄 수 있지. 너희 엄마한테 너무 부담 갖지 마시라고 전해드려. 알았지? 저는 태호를 아들처럼 챙겨주면서도 귀찮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워낙 착한 아이였고 태호 엄마가 남편 없이 혼자서 애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지 상상이 가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저야 남편이 직장에서 돈을 벌어다 주니까 집에서 애들만 키우고 살 수 있지만 태호 엄만 그게 아니잖아요. 돈도 벌고 집안일도 혼자 다 하느라 아마 무지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태호가 저희 집에 들락거리기 시작한 지도 몇 년이 흐르고 그 꼬맹이였던 애들이 어느새 중학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어버이날이었는데
갑자기 저희 아들이 어딜 가자고 하는 겁니다. 하도 손을 잡아 끌길래 가봤더니 그곳은 바로 태호의 집이었어요. 집 안에 들어가 보니 웬 밥상이 차려져 있고 케이크까지 하나 놓여져 있더라고요. 게다가 늘 말로만 듣던 태호 엄마까지 그곳에 있었어요. 어머, 태호 어머님이세요? 반가워요. 저희 아들이 갑자기 가자고 해서 끌려왔는데 이게 다 뭐예요? 애들이 어버이날이라고 저희 몰래 저녁밥을 차렸다네요. 어쩐지 태호가 오늘따라 저보고 무조건 퇴근하고 일찍 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놀라서 밥상을 유심히 보자 김치찌개에 소세지도 구워놓고 어설픈 모양으로 말아놓은 계란말이까지 있더라고요. 요리도 한 번도 안 해본 애들이 이렇게 음식을 차렸다고 생각하니까 순간 너무 감격스러워 눈물이 울컥 나올 뻔했어요. 그런데 저랑 태호 엄마가 얼떨떨한 표정으로 밥상 앞에 앉아 있으니 저희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아줌마, 저랑 태호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맛없어도 한 입씩만 드셔보세요. 계란말이도 예쁘게 말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역시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봐요. 자, 막걸리도 한 잔씩 드세요. 제가 따라 드릴게요. 아이고, 막걸리까지. 아유, 내가 아들을 잘 키워서 이런 좋은 대접도 받아보네. 그러게요. 우리 태호가 저한테 이런 것까지 해줄 줄은 몰랐는데 역시 친구를 잘 사귀어서 그런지 좋은 것만 잘 배웠나 봐요. 규혁이 어머니, 그동안 저희 태호 많이 신경 써주셔서 감사했는데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이참에 우리 애들이 차려준 밥 맛있게 먹으면서 막걸리도 시원하게 한 잔씩 해요. 그러자 이번엔 태호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럼 엄마랑 아줌마 막걸리 한 잔씩 하시고 저희는 아직 학생이니까 콜라로 건배할게요. 저희가 아직 어려서 이렇게밖에 못하지만 성인 되면 이것보다 훨씬 화려하게 차려드릴 거예요. 그땐 저희도 콜라 대신 막걸리로 짠할 테니까 5년만 기다려주세요. 아시겠죠? 맞아요, 엄마. 5년 동안 태호랑 저랑 요리 실력 갖고 닦을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자, 그럼 건배합니다. 우릴 위해서 고생해주신 엄마들을 위하여. 짠! 콜라를 들고 귀엽게 건배라는 아이들을 보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깔깔 나오더라고요. 자식을 키우니 이런 깜짝 선물도 받아보고 정말 기분이 좋았죠. 그날 태호 엄마랑 그동안 못 나눴던 얘기도 많이 나누고 좋은 시간을 보냈답니다. 저희 아들과 태호는 그 후에도 계속 친하게 지냈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부턴 저희 집에 그렇게 자주 오진 않았지만 항상 단짝처럼 붙어 다녔죠. 심지어는 군대까지 같이 갔다 오더라고요. 어느새 어엿한 청년이 되어 있는 그 둘을 보면서 제 마음도 참 든든했답니다. 저희 아들은 군 제대 후 식당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것마저도 태호하고 같이 했어요. 저는 둘이 너무 붙어 다니는 게 신기해서 하루는 애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태호야, 넌 우리 규혁이가 그렇게 좋니? 내가 살다 너희처럼 매 순간마다 붙어 다니는 애들은 처음 본다. 너희 그러다가 나중에 결혼도 한날 한시 하는 거 아니야? 우와, 그거 진짜 좋은 생각인데요? 아예 예식장 한 군데에서 동반 결혼식을 할까 봐요. 그럼 예식장 비용도 아끼고 양쪽 손님들 다 오니까 더 좋잖아요. 아이고, 얘가 큰일 날 소리라네. 너희 동반 결혼식 한다는 얘기했다간 나중에 너희 색시될 애들이 기겁해서 도망갈걸? 하여간에 둘이 웃겨 죽겠다니까. 이렇게까지 마음 잘 맞는 친구 만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너희는 아주 복받았다, 복받았어. 서로 싸우지도 않고 항상 잘 지내는 둘을 보면서 저는 늘 마음이 뿌듯했어요. 제 아들한테 가족 외에도 저렇게나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영원히 붙어 다닐 줄만 알았던 그들이 영영 헤어지고 마는 비극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저희 아들이 24살 때였어요. 밤 늦은 시간에 갑자기 태호한테서 연락이 온 겁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울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너무 죄송해요. 저 때문에 규혁이가... 태호야, 갑자기 무슨 일이야? 우리 규혁이가 왜... 알고 보니 저희 아들이 태호랑 같이 있다가 심하게 다쳐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거예요. 그 연락을 받자마자 급하게 병원에 달려갔는데 태호도 많이 다쳤지만 저희 아들은 아예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태호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게 사실 아까 전에 어떤 놈들이랑 저랑 규혁일... 얘기를 들어보니 몇 시간 전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제 아들과 태호가 아르바이트 끝난 후 술을 한잔 했다네요. 그러다가 밖으로 나왔는데 아들이 잠깐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갔다 온다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태호 혼자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나가던 남자 4명이서 태호한테 시비를 걸더랍니다. 야, 너 뭔데 재수없게 꼬라보고 난리야? 눈 안 깔아? 이걸 확 그냥... 네? 저 안 꼬라봤는데요. 괜히 시비 걸지 말고 술 마셨으면 조용히 갈 길 가세요. 뭐라고? 야, 지금 너 뭐라고 했냐? 시비 걸지 마. 너 내가 무서운 걸 한번 보여줘? 그놈들은 뭐가 그리 기분이 나빴는지 다짜고짜 태호를 때리더랍니다. 태호는 반항 한번 못 해보고 그 4명한테 속수무책으로 얻어맞았대요. 그런데 편의점에서 나온 저희 아들이 그 광경을 보고선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왔답니다. 야, 이 나쁜 놈들아. 너희들이 뭔데 왜 내 친구를 때리고 난리야? 너희들 당장 안 꺼져? 하지만 이미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닌 그놈들은 제 아들까지 싸잡아서 두들겨 패기 시작했고 제 아들은 태호가 맞지 않게 몸으로 막으며 집단 난투극을 벌였다고 합니다. 야, 그만해. 제발 그만하라고. 하지만 둘이서 남자 4명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결국 저희 아들은 그놈들한테 무참히 짓밟히고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겨우 응급실에 실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전 얘기를 들으면서도 제발 이게 꿈이기만을 바랬습니다. 평생 착하게 살던 제 아들이 별것도 아닌 걸로 시비가 걸려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고요. 그런데 그걸 눈앞에서 다 지켜본 태호는 너무 큰 충격에 빠졌는지 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눈물을 쏟아내더라고요. 이게 다 저 때문이에요. 제가 그놈들한테 대꾸도 안 해주고 그냥 무시했어야 하는데 그랬으면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제가 괜히 시비 걸지 말라고 대꾸라는 바람에 이 사단이 일어난 거라고요. 어머니, 우리 규혁이 이제 어떻게 해요? 저러다가 영영 못 깨어나는 건 아니겠죠? 태호도 전치 6주를 진단받을 만큼 많이 다쳤는데 저희 아들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계속 울기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어떻게 태호를 원망할 수 있겠어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성인 남자 4명이서 작정하고 달려드는데 그걸 어떻게 태호 혼자 맡겠냐고요. 그래서 전 태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해줬답니다. 태호야, 괜찮어. 우리 규혁이가 이렇게 된 건 그 나쁜 놈들 때문이지 너 때문이 아니야. 그리고 너도 알다시피 우리 규혁이 씩씩한 애잖아. 지금은 의식이 없지만 기다리다 보면 곧 정신 차리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치료 잘 받고 회복하는 데 힘쓰려무나. 알았지? 하지만 정말 불행하게도 저희 아들은 혼수 상태에 빠진 지 17일 만에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잃었다는 충격에 오열하고 말았어요. 말도 안 돼. 우리 규혁이가, 그 착한 규혁이가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날 수가 있냐고. 그럴 리가 없어. 여보, 나 지금 꿈꾸는 거지? 우리 규혁이 아직 살아있는 거지? 제발 꿈이라고 말해줘. 어?
그 튼튼하던 규혁이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우리 곁을 떠날 리가 없잖아. 하지만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말없이 저를 안아주더군요. 제발 사실이 아니라는 대답을 듣고 싶었는데 그건 저의 욕심이었나 봐요. 그런데 아들의 죽음 때문에 주저앉은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태호도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처럼 오열을 하더라고요. 규혁아, 장난치지 마. 너 이렇게 가버리는 거 진짜 아니잖아. 너 나랑 나중에 돈 모아서 배낭여행도 가기로 했잖아. 나중에 결혼할 사람 생기면 부부 동반으로 계곡도 놀러 가고 우리가 낳은 애들 서로 사도 맺어 주기로 했잖아. 그런데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나한테 제일 친한 친구 너 하나뿐인데 너 없으면 난 어떻게 살아. 규혁아, 차라리 내가 너 대신 갈게. 능력도 없고 겁쟁이인 나보단 똑똑하고 용감한 네가 더 살아갈 가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발 돌아와 주라. 어?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제발 돌아와 줘. 자기 잘못이라며 하염없이 우는 태호의 모습을 보고 더욱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태호 엄마도 장례식에 와서 저한테 너무 미안하다면서 우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슬픈 나머지 장례식이 끝나고 아들을 수목장에 안치한 이후에도 한동안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슬픔이더군요. 아들을 그렇게 만든 그놈들은 결국 중형을 선고받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 아들이 살아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놈들은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우리 아들만 저 세상으로 가버린 건지 너무나 억울하더라고요. 그 언젠가부턴 태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는데 들리는 소문으론 그때 그 일 때문에 충격이 너무 커서 아예 이사를 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인사도 없이 가버린 게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런 큰일을 겪었으니 태호도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었을까 싶어서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태호만이라도 행복하게 잘 살길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이후 저는 어떻게든 슬픔을 극복하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했어요. 저에겐 아직 남은 가족들이 있으니 언제까지 슬픔에만 잠겨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매년 아들이 묻혀있는 수목장에 가서 인사도 하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래도 저희 애들이 너무 착해서 제가 힘을 낼 수 있게 옆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일부러 저 기분 전환하라고 애들이 같이 국내 여행도 데리고 가주고 좋은 풍경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셋째 딸은 미대를 진학했는데 하루는 그림 재료를 사와선 저한테 그림 그리는 법도 알려줬습니다. 엄마, 집에만 있으니까 우울하지 않아? 원래 사람이 취미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말인데 오늘은 나랑 같이 그림이나 그려볼래? 그림 그리다 보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진짜 좋거든. 엄마가 좋아하는 색 골라서 한번 그려봐. 잘 그리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싶은 거 그리면 돼. 얼른, 어? 셋째 딸의 말에 따라 붓을 잡고 손 가는 대로 아무렇게나 그려보니 정말로 마음이 조금 차분해지는 느낌이 들더군요. 저희 셋째 딸은 정신지체가 있는 막내딸한테도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가르쳐 줬는데 역시나 성격이 다정해서 그런지 같이 그림을 그리면서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아들이 떠난 지 몇 년이 흐르고 저도 어느 정도는 마음을 추스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 아들의 기일에 수목장에 가면 못 보던 꽃이 한 송이씩 놓여 있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물어봐도 아무도 아니라고 하고 전 도대체 누가 이런 걸 갖다 놨을까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년째 계속되는데도 그 주인공이 누군지 도저히 알 수가 없더군요. 그런데 저는 그냥 어떤 마음씨 좋은 사람이 저희 아들한테 선물을 주고 가나 보다 하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떠나보낸 지 7년쯤 됐을 때부터 저는 동네에서 작은 가맥집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점점 나이를 먹어가니 노후가 걱정되기도 했고
정신지체가 있는 막내딸도 복지센터에서 알아봐준 일자리에 나가기 시작해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을 놓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손님이 많진 않았지만 간간히 오징어도 구워주고 라면도 끓여주며 소소하게 돈을 벌다 보니 삶의 의욕도 더 생기더라고요. 특히 손님들이 제가 끓여주는 라면이 맛있다고 칭찬을 할 때마다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사장님, 이거 라면값 더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라면을 어떻게 끓였길래 면이 이렇게 쫄깃쫄깃하고 국물이 시원해요? 우와, 이거 알달달하게 취하고 싶어서 왔는데 라면 국물이 너무 시원해서 국물 한 숟갈 먹자마자 해장이 되어버리네. 어머, 그래요? 그럼 소주 더 드셔야겠네. 자, 여기 한 병 더 갖다 드릴 테니까 모자라면 또 얘기해요. 아유, 한 병 가지고 섭섭해서 되겠어요? 이런 안주면 술이 술술 들어가니까 두 병 더 갖다 줘요. 아참, 황태포도 하나 구워주시고요. 처음엔 손님이 많지 않았는데 가격이 싸고 간단하게 먹기 좋다 보니 점점 손님이 늘어나더군요. 덕분에 북적북적한 분위기 속에서 저도 힘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첫째 아들과 셋째 딸도 결혼을 하고 손주도 하나둘 생기면서 행복한 나날이 계속됐답니다. 남편은 은퇴하고 동네 사람들하고 바둑을 두면서 취미 생활을 즐겼어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생활이었답니다. 그런데 딱 하나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정신지체가 있던 막내딸이 결혼을 하겠다며 비슷한 장애가 있는 남자를 데려온 거예요. 솔직히 딸이 행복하길 너무나도 바랬지만 결혼은 다른 문제였죠. 혹시라도 둘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경우 유전이 될까봐 그게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결혼을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랜 시간 고민 끝에 결국 전 딸의 행복을 빌어주기로 했습니다. 딸과 사이 모두 장애가 있긴 했지만 의사소통이 아예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어도 열심히 직장을 다니며 일을 하고 있으니 한번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저희 딸은 똑같이 장애가 있는 손녀딸을 낳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몰랐는데 커가면서 발달이 느린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발 유전이 안 되길 바랬는데 결국 병원에서 발달장애 판정을 받고 말았답니다. 그 때문에 치료센터도 알아보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딸과 사이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저도 옆에서 많이 도와줬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벌써 손녀딸이 8살이 되었어요. 매년 아들이 있는 수목장에 갔었는데 벌써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도 20년이나 되었더라고요.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와 같이 가맥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 손님이 구석자리에서 저에게 등을 보이며 조용히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도 혼자 오는 손님들이 종종 있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 손님은 조금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당시 마스크 시국이라 다들 마스크를 쓰고 다니긴 했는데 이 손님은 술을 마실 때도 마스크를 살짝만 내렸다가 다시 올리며 얼굴을 꽁꽁 감추는 거예요. 김치찌개 시키길래 끓여서 갖다 줬는데도 이상하게 제 눈을 피하더라고요. 손님, 김치찌개 나왔습니다. 아이고, 술병이 비었는데 소주 한 병 더 갖다 드릴까요? 그런데 그 손님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더군요. 그래서 그냥 말없이 소주를 한 병 더 갖다 줬는데 다시 일을 하며 지켜보다 보니 그 손님이 어깨를 흐느끼며 울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말이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참견하기도 좀 그렇고 괜히 신경만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손님은 영업이 끝날 시간이 되어가는데도 갈 생각을 안 했습니다. 나머지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그 손님만 혼자 남았길래 저는 그 손님에게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손님, 아까부터 자꾸 우시는 것 같던데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안주도 거의 안 드시고 소주면 4병째 드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서글프게 울던 그 손님이 갑자기 뒤를 돌아보더니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혹시 저 기억하시겠어요? 손님의 얼굴을 정면에서 바라본 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안경을 쓰고 피부가 칙칙해지긴 했지만 그 얼굴은 분명히 제가 아는 사람의 얼굴이었거든요. 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손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설마 너 태호 아니니? 우리 규혁이 친구 태호 맞지? 그러자 그 손님은 펑펑 울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네, 맞아요. 저 태호예요. 제 얼굴 아직 기억하시네요. 저 어머님 너무 뵙고 싶었어요. 그동안 올까 말까 엄청 망설였는데 20년 만에 이제야 이렇게 찾아뵙게 되네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그 파릇파릇하던 태호가 벌써 이렇게 나이 먹었구나. 그동안 잘 지낸 거지? 아이, 그때 왜 인사도 없이 이사 가버렸어? 나도 우리 규혁이 죽고 나서 너무 정신이 없어서 네가 이사 간 것도 나중에서야 알았단다. 그동안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지낸 거야? 저는 너무 기쁜 마음에 태호의 손을 잡고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태호는 서럽게 우느라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더니 제가 어깨를 토닥여주니까 그제서야 조금 진정을 하고 말을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사실 저 그때 그 일 있고 나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때 규혁이가 그 나쁜 놈들한테 맞아서 정신을 잃는 걸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요. 괜히 저 때문에 하나뿐인 친구가 제 눈앞에서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엔 규혁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걸 부정하고 매일 소리 지르며 울다가 나중엔 환청도 들리고 망상까지 생기는 바람에 결국 저희 엄마가 절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셨어요. 저한테 왜 말도 없이 갑자기 이사 가냐고 하셨죠? 제가 그 동네에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해서 더 좋은 병원에서 치료도 할 겸 엄마가 이사를 가신 거예요. 사실 저보다 더 힘든 건 어머님이랑 가족분들이셨을 텐데 규혁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제가 너무 나약해서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되었네요. 아이고, 그게 정말이냐? 그때 네가 충격으로 제정신이 아니란 얘긴 듣긴 들었어. 아이고, 그런데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니. 그래서 지금은 괜찮은 거야? 이렇게 멀쩡하게 술도 마시러 오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멀쩡해진 게지? 예, 이젠 괜찮아요. 얼마 동안 치료받다가 괜찮아져서 퇴원했어요. 퇴원하고 나서 어머님을 찾아뵙고 싶었는데 규혁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죄책감 때문에 도저히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게다가 안 그래도 아들 잃고 힘드실 텐데 제 얼굴 보면 규혁이가 생각나서 쓰러지실까 봐 너무 걱정이 되었고요. 저요, 지금까지도 규혁이한테 너무 미안해서 미칠 것 같아요. 제가 그날 그놈들이 시비를 걸든 말든 쳐다보지도 말고 무시했어야 되는데 괜히 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이, 그게 왜 너 때문이야? 술 먹고 죄 없는 사람들한테 시비 걸고 무자비하게 질밟은 그놈들이 잘못이지. 내가 20년 전에도 말했잖니. 우리 규혁이 너 때문에 죽은 게 아니야. 나도 우리 규혁이가 세상을 떠난 건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한 번도 난 널 원망해보지 않았어. 그건 우리 가족들도 다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제 그 죄책감 내려놔도 돼. 우리 규혁이도 하늘나라에서 이런 널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니. 하지만 전 살아있고 규혁이는 죽었는걸요. 그것만큼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잖아요. 저요, 매년 규혁이한테 찾아가 눈물로 사죄했어요. 마음 같아선 어머님한테도 사죄드리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여태까지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네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 말을 듣자 순간 제 아들의 수목장에 매년 꽃 한 송이가 놓여져 있던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여태까지 그 꽃을 누가 두고 가는지 너무 궁금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태호가 놓고 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라 태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태호야, 설마
매년 우리 규혁이한테 꽃을 놓고 간 게 바로 너였니? 네, 맞아요. 가족분들이랑 마주칠까봐 일부러 하루 전날 놓고 가곤 했어요. 가족분들한텐 제가 죽을 만큼 미운 존재일 수도 있는데 괜히 제 얼굴 보여드렸다가 기분 나빠하실까 봐서요. 아이고, 그랬구나. 우리 규혁이한테 매년 꽃을 갖다 준 게 바로 너였어. 내가 그 좋은 일 하는 사람이 누군지 얼마나 궁금했는 줄 아니? 그게 너인 줄 알았으면 진작에 밥이라도 한 끼 사줬을 텐데 왜 이제서야 나타난 거야? 그러자 태호는 또다시 흐느끼며 울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사실 제가 2년 전에 결혼을 했거든요. 저희 와이프가 정말 좋은 사람인데 결혼 전부터 제가 규혁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면 계속 멀리서 지켜만 보지 말고 한번 찾아가 보라고요. 가서 욕을 먹든 뺨을 맞든 간에 직접 얼굴 뵙고 얘기 나눠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 망설였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은 미루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희 엄마가 많이 아프시거든요. 뭐라고? 너희 어머니가 어디가 어떻게 아프신데? 하긴 나랑 연세가 비슷하시니 이제 슬슬 여기저기 아플 때가 되긴 했겠구나. 저희 엄마 아마 세상 떠나실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아프시고 나서부터 자꾸 어머님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아들을 잃는다는 게 얼마나 큰 슬픔일지 짐작도 안 간다면서 마지막으로 꼭 한번 뵙고 죄송하다는 말 전하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용기 내서 찾아온 거예요. 사실 어머님께서 여기서 가맥집 하시는 건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들어와 어머님이 주시는 안주랑 술도 마셔보네요. 어머님, 정말 죄송한 부탁인 거 알지만 저희 엄마 한 번만 만나봐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태호 엄마가 시한부란 얘기를 듣고 가슴이 미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안 그래도 어릴 때 아빠를 잃고 엄마랑 둘이서만 의지하고 살아왔을 텐데 이제 엄마마저 떠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게다가 본인들의 잘못도 아닌데 평생을 저희 가족에게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을 태호와 태호 엄마가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가는 사람 소원이라도 들어주자 싶어서 다음날 태호와 함께 태호 엄마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제가 병실에 들어가니 그 옛날 그렇게 잘 웃던 태호 엄마가 살이 쭉 빠져 초라한 모습으로 누워있더라고요. 태호 엄만 제 얼굴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 눈물을 또르르 흘렸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규혁이 어머니 맞죠? 여긴 어떻게 알고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태호 어머니, 그가 마음고생 많으셨죠? 태호가 어제 절 찾아와 어머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어쩌다가 이렇게 누워 계시는 거예요? 태호 아직 젊은데 더 오래오래 곁에 있어 주셔야죠. 저도 그러고 싶은데 저한테 허락된 삶이 이제 끝인가 봐요. 그래도 이렇게 죽기 전에 규혁이 어머님을 만나게 되어 정말 다행이에요. 저 규혁이 어머님 못 만나 뵙고 떠났으면 아마 그게 한이 되어서 죽어서도 구천을 떠돌았을 거예요. 규혁이 어머니, 20년 전에 그렇게 인사도 없이 가버린 거 정말 죄송해요. 그때 우리 태호가 정신적으로 많이 아파서 그거 신경 쓰느라 어쩔 수 없었네요. 괜찮아요. 그때 태호도 충격으로 많이 아팠다면서요. 어느 엄마라도 당연히 아들이 우선이죠. 태호 어머니, 그동안 저희 가족한테 죄책감 가지고 사셨다면서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희 태호 원망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거운 마음 내려놓으세요. 그러자 태호 엄만 제 손을 꼭 잡고 한동안 말없이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러더니 잘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로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규혁이 어머니, 그때 규혁이 아니었으면
우리 태호도 정말 큰일 났을지 모릅니다. 귀여긴 우리 태호의 생명의 은인이나 마찬가지예요. 게다가 우리 태호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이 아들처럼 많이 챙겨주셨잖아요. 그렇게 좋은 분들인데 그런 큰 은혜를 입어놓고도 능력이 없어 아무런 보답도 못하는 제가 너무 원망스럽네요. 귀엽게 어머님, 제가 지금이라도 이렇게 사죄드릴게요. 그런다고 해서 하늘나라로 떠난 귀여기가 돌아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죄송하단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괜찮습니다. 죄송하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전 지금이라도 이렇게 태호를 만나게 된 게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더는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아니요. 아들 목숨을 잃은 분한테 어떻게 죄송한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있겠어요. 제가 비록 가진 건 없지만 하늘나라에 가선 꼭 어머님 대신에 귀여길 책임지고 돌볼게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어서 정말 죄송하고 또 죄송하네요. 아이고,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귀여길 보살펴 주신다니 그거만큼 감사한 일도 없네요. 예, 그럼 저희 귀여기 좀 부탁드려요. 대신 저도 어머님 대신에 태훈 제가 보살필게요. 앞으로 태호한테 제가 엄마가 되어주겠다고 꼭 약속할게요.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해주시니 제가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네요. 저는 태호 엄마와 손을 꼭 잡고 한참이나 엉엉 울었답니다. 옆에 있던 태호도 어깨를 들썩거리며 한참을 흐느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돼 결국 태호 엄만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가족도 없이 장례식장에 쓸쓸하게 있을 태호가 걱정돼 전 남편과 함께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저는 울고 있는 태호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태호야, 어머님 이제 좋은 곳에 가셔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게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 잘 가실 수 있게 잘 보내드리자꾸나.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 가족도 없고 친척도 몇 명 없어서 저희 엄마 가시는 길 쓸쓸해 하실까봐 너무 걱정됐는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하긴 너 내가 너희 엄마랑 약속한 거 들었잖니. 넌 이제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야. 난 아들을 잃었고 넌 엄마를 잃었으니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면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앞으로 날 엄마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대하려무나. 알겠지? 네, 그럴게요. 저요, 어머님한테 진짜 아들이 되고 싶어요. 일찍 떠난 귀혁이 대신에 제가 아들 역할 열심히 할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 후 태호는 저희 집에 와서 나머지 가족들이랑도 인사를 하고 정말 가족처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애들도 어릴 때부터 태호를 자주 봐서 얼굴을 알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태호야,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정말 반갑다. 난 너랑 평생 다시 못 만날 줄 알았어. 너 예전에 나랑도 가끔 놀았었잖아. 운동장에서 축구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기억나? 그럼요, 형. 당연히 기억나죠. 그때 형님이 공을 너무 세게 차서 멀리까지 주우러 가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진짜 재밌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옛날 얘기도 하니까 너무 좋네요. 그러자 셋째 딸도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태호 오빠, 옛날에 나랑 같이 그림 그렸던 것도 기억나? 오빠가 나한테 그림 잘 그린다면서 칭찬해줬잖아. 그런데 나 지금은 미술학원에서 강사로 일한 지도 꽤 됐어. 이게 다 오빠가 나한테 용기를 준 덕분이야. 그런데 오빤 지금 뭐하고 지내? 얼마 전에 결혼도 했다며? 2년 전에 결혼했어. 그리고 지금은 언어치료사로 일하는 중이야. 사실 내가 그때 규혁이 죽고 나서 실어증이 심하게 걸렸었거든.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날 치료해주신 언어치료사 선생님을 보고
나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회복된 다음에 공부해서 이쪽으로 일을 하게 된 거야. 그런데 그때 태호가 저희 막내딸을 쳐다보더군요. 사실 태호가 언어치료사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제가 막내딸이 낳은 손녀가 발달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거든요. 지금 치료를 받고 있긴 하지만 가까운 사람이 치료를 해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고맙게도 태호가 먼저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희진아, 앞으로 네 딸 내가 맡아도 될까? 뭐 내가 가진 거 많지 않지만 그런 쪽으로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도 나름 이쪽에선 실력 있으니까 믿고 맡겨도 돼. 내가 정말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서 치료해 볼게. 그러자 저희 막내딸이 고맙다면서 환하게 웃더라고요. 사실 저에겐 그 어떤 보답보다도 더 좋은 선물이었어요. 저희 막내딸이랑 사이가 둘 다 조금씩 장애가 있다 보니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옆에서 신경 써 보살펴 준다고 하니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저는 태호에게 너무 고마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태호야, 정말 고맙다. 그때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가족한테 이렇게 다시 찾아와줘서 너무 고마워. 아마 우리 귀여기도 하늘나라에서 너무 기뻐서 웃고 있을 거야. 태호는 그 말에 기분이 좋은지 활짝 웃더라고요. 그전엔 계속 울기만 하더니 이젠 어느 정도 죄책감을 내려놓고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 정말 좋았어요. 그 이후 태호는 저희 손녀딸의 언어치료를 담당하며 저희 딸과 손녀딸의 교두보가 되어주었답니다. 열심히 치료하다 보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니 태호를 믿고 기다려보기로 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명절이 되었습니다. 가족들끼리 모여서 다 같이 음식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현관문을 열어보니 그 앞에는 태호와 태호의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태호의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제가 진작에 찾아뵙고 싶었는데 이제야 인사드리네요. 그동안 이희한테 말씀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희를 아들로 삼아준다고 하셨으니 그럼 저도 며느리로 생각해 주시는 거죠? 아이고 당연하지. 우리 태호가 와이프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더니 정말 말하는 것도 상냥하고 너무 참하네. 우리 태호가 여자 보는 눈은 확실히 있나 봐. 에이, 그게 아니라 제가 남자 보는 눈이 있는 거죠. 덕분에 이렇게 좋은 가족분들도 만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음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같이 할게요. 저 음식 잘하니까 한번 맡겨봐 주세요. 뭐? 에휴, 그래도 오늘 처음 보는데 내가 음식을 시킬 수 있나? 그냥 친정에 왔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앉아 있다가가 태호 너도 괜히 일거리 돌 생각하지 말고 오늘은 편히 쉬어. 그러자 태호는 팔뚝을 걷어붙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런 게 어딨어요. 저도 아들이라면서요. 자식이니까 똑같이 도와드려야죠. 형수님, 뭐부터 하면 될까요? 제가 전 좀 붙일까요? 아이고, 됐어요. 사람 이렇게 많은데 안 도와주셔도 돼요. 그건 아니죠. 얼른 시켜만 주세요. 저도 이 사람도 오늘 자식 역할 톡톡히 하려고 왔으니까 부담 없이 시키시라고요. 자꾸 저한테 손님처럼 대하시면 저 섭섭해요. 태우랑 며느리가 하도 애교를 부리면서 일을 시켜달라고 하는 통에 가족들 모두 웃음을 빵 터뜨렸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나서서 음식도 같이 하고 접시도 같이 날랐어요. 평소에도 가족이 많아 즐거운 명절이었는데 그날은 특히나 더 왁자지껄하게 재미있는 날이었답니다. 그 후에도 태호는 명절 때마다 꼭 저희 집에 들렀어요. 자고 가진 않았지만 꼭 와서 음식도 돕고 가족들이랑 고스톱도 치고 깔깔 웃다가 갔답니다. 저희 가족들 모두 그런 태호를 너무 좋아했어요. 마치 원래부터 저희 가족이었던 것처럼 너무 친근하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중 얼마 전 정말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막내딸이 손녀를 데리고 집에 왔는데 손녀딸이 저한테 크레파스로 예쁘게 그린 카드 하나를 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사랑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깜짝 놀라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발달장애 때문에 간단한 단어 몇 개밖에 말하지 못했었는데 처음으로 제대로 된 문장을 얘기한 거예요. 그것도 다른 문장도 아닌 할머니 사랑해요 라는 문장을요. 저는 너무 감격스러운 마음에 손녀딸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답니다.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정말 우리 아연이가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말한 거 맞니?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지? 그러자 옆에 있던 저희 남편도 손뼉까지 치면서 기뻐하더라고요. 아니야, 나도 똑똑히 들었어. 분명히 아연이가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했다고. 이제 좀 있으면 할아버지 사랑해요 이 말도 들을 수 있겠는걸. 아이고, 이게 다 태호 덕분이야. 태호가 지극정성으로 치료를 해준 덕분에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거라고. 그러게 말이야. 아이고, 세상에 살다 보니 이런 일이 다 있네. 여보, 안 되겠어. 나 지금 당장 태호한테 전화할래. 저는 너무 기쁜 마음에 곧장 태호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태호는 제가 왜 전화했는지 미리 예상이라도 한 듯 대뜸 이러더라고요. 어머니, 아연이가 말하는 거 들으셨어요? 안 그래도 저한테 전화하실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고, 태호야, 너무 고맙다. 네 덕분에 우리 아연이 입에서 할머니 사랑한다는 말도 들어보는구나. 태호야, 내가 너무 기뻐서 그러는데 주말에 삼계탕이라도 끓여줄 테니 집에 한번 올래? 아니, 삼계탕이 아니더라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지 얘기해. 내가 아주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줄 테니까. 에이, 제가 뭘 대단한 걸 했다고요? 차라리 제가 케이크 사갈 테니까 아연이를 위해서 축하 파티나 할까요? 결국 그 주 주말에 가족들끼리 다 같이 모여 조촐하게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가족들 모두 태호 덕분에 경사가 났다며 즐거워했어요. 태호도 뿌듯한지 입이 귀에 걸려 한참을 웃더라고요. 그 이후 저희 손녀딸의 상태는 점점 더 좋아졌어요. 그전에도 치료를 했었지만 태호가 맡아주고 나서부터 눈에 띄게 차도가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진짜 가족처럼 아껴주는 사람이 맡아주니 더욱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태호와 다시 만나게 된 이후 아들 기일마다 꼭 태호 부부도 같이 수목장에 찾아갔어요. 태호는 평소처럼 저희 아들한테 꽃 한 송이를 올려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규혁아,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고 있지? 혹시 거기에서 우리 엄마도 만났어? 우리 엄마가 하늘나라에 가면 널 잘 돌봐주신다고 하셨는데 둘이 만났는지 모르겠다. 난 너희 가족들이 아들로 받아주셔서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 네가 누려야 될 행복을 내가 대신 누리는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 그래도 나중에 너랑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됐을 때 너한테 더는 미안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가족들한테 최선을 다할게. 규혁아, 우리 언젠가 꼭 웃으면서 다시 만나자. 앞으로도 나 매년 잊지 않고 찾아올게. 꼭 잘 있어야 돼. 알았지? 그렇게 말하는 태호를 보고 저는 눈물을 글썽이고 말았어요. 비록 오래전에 아들을 잃고 너무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지금 이렇게 든든한 새아들이 생기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아마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 아들도 저희 가족을 보고 정말 기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옛말에 오가다가 옷깃만 스쳐도 전생의 인연이라는 말이 있죠. 저랑 태호는 옷깃을 스친 정도가 아니라 제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함께하고 제 아들이 죽은 지 20년이 지나서 이렇게 다시 만나 가족이 되었으니 전생에 어마어마한 인연이었나 봐요. 다음 생이 있다면 또다시 그 인연을 이어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하답니다. 아들을 잃고 죽을 만큼 슬펐던 날도 있었는데 지금은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행복한 걸 보니 인생의 희로애락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도 지금은 조금 힘든 일이 있더라도 언젠간 저처럼 밝게 웃을 날이 올 거예요.
세상은 원래 다 그런 거니까요. 제 사연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슬픈 날보다 행복한 날이 더 많길 기원하면서 이만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